홍시는 나무에서 따서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좋지만 마당이 없어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봉을 주문해서 집에서 익혀서 먹습니다. 카바이트로 익히는 홍시를 팔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천천히 익힌 다음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도 껍질째 먹습니다. 달콤해요. 단감도 그렇고 홍시도 그렇고 겨울에 과일로 먹을 때 참 든든합니다. 사과나 귤 같은 신과일보다 단과일이 훨씬 더 포만감도 있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껍질째 먹어야 이 섬유질이 중금속 같은 것도 배출해주고 훨씬 더 다채로운 맛이 납니다. 알맹이만 쏙쏙 빼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드셔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오고 내 몸에도 좋고 맛도 훨씬 있습니다. 둥근마를 강판에 갑니다. 보통 길쭉한 마보다 둥근마가 영양가도 높고 맛도 더 깊습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단 가을물을 강판에 갑니다. 달달한 당근도 강판에 갑니다. 자, 김에다가 간 거를 넣고, 저는 고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고수 많이 넣고 루꼴라도 넣고 겨자도 조금 넣고 노지 고수인데 맛이 끝내줘요. 다 노지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소독 처리되지 않은 겨자, 다채, 알파파, 브로콜리, 케일, 무순 씨앗을 샀습니다. 씨앗을 물에 담가 대여섯 시간 정도 불린 후 물을 따라냅니다. 하루 된 알파파입니다. 싹이 났어요. 3일째인 무순입니다. 얘는 싹이 늦게 트는데 케일 같아요. 이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갖고 어떤 게 케일이고 어떤 게 다친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담궜는데 담궈서 싹 틔우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안 트고 하나는 이렇게 잘 트고. 정수기 물을 넣어 새싹이 잠기게 하였다가 물을 버립니다. 가재 수건이나 면보, 삼배천 등으로 입구를 막고 못 쓰는 고무장갑, 고무줄을 합니다. 싹이 틀 때까지는 어두운 곳에 두었다가 발화가 되면 밝은 곳으로 옮겨줍니다. 감자싹에는 다 아시다시피 독성이 있어서 잘 도려내고 껍질째 얇게 썹니다. 채썬 감자를 넣고 노지에서 농사지은 보수를 지인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보수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매콤한 겨자도 넣고 향나는 채소를 좋아해서 향나는 채소를 넣으면 훨씬 더 소스 없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루꼴라도 넣습니다. 케일도 손으로 그냥 대충 찢어서 넣습니다. 무순이고요. 이거는 다채, 얘는 알파파입니다. 알파파가 생각보다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아, 쑥갓도 있었어요. 쑥갓. 여기다가 맛있는 소스 만들어서 뿌려 드셔도 되는데 저는 소스보다 그냥 생들게 갈아서 뿌려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우스 채소보다는 노지 채소가 훨씬 영양가도 많고
에너지도 강합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가 들풀도 뜯어먹고 하다가 다각으로 이사오고 나서 마당에 있는 풀을 못 먹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하우스 채소 위주로 먹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녹즙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녹즙은 준비하고 녹즙기 돌리고 그다음 치우고 하는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듭니다. 녹즙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기에는 좀 힘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새싹 채소를 한번 길러봤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시간과 노력도 적게 들고 씨앗을 틔워서 만드는 새싹 채소도 영양가는 높다고 합니다. 아직 뭐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몸으로 많이 체험은 못했지만 지금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간소하게 먹을 수 있고 에너지도 높은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채소는 좀 길러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이가 자라듯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합니다. 이 씨앗 채소를 저녁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습니다. 씨앗 채소도 맛있지만 노지에서 자란 이 고수가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아까 제가 채썬 생감자는 해독작용도 해서 몸에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것도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자에 씹히는 아삭아삭함이랑 이 풀들의 향기로운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무염에 가깝고 자연적인 것을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분은 여기다 국간장 약간 치시거나 죽염이나 소금 약간 치셔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꼭 생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생거를 많이 드시면 식곤증이나 몸이 처지거나 피로한 것이 훨씬 줄어드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며칠이라도 드셔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온으로 건조한 호두를 호두 까는 것으로 잘 깝니다. 깐 호두를 사는 것보다 껍질 있는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서 드시는 것이 더 신선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견과류나 씨앗 등에는 효소 억제제가 들어있어 소화를 방해하기에 물에 담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불려서 사용합니다. 불린 현미, 불린 호두, 지인이 말려주셔서 얼려놓은 대추입니다. 불린 생현미, 불린 호두, 건대추, 소금, 계피가루를 블렌더에 넣습니다. 물에 불린 것이라 물맛이 좀 나서 소금을 약간만 넣었습니다. 계피가루도 약간 넣으면 맛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갈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조금씩 갑니다. 너무 곱게 갈지 않아도 그냥 꼭꼭 씹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대강 적당히 갑니다.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안 동그랗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밖에 이제 소풍 갈 때나 나들이 갈 때 아니면 외출할 때 도시락 싸서 들고 다니면 현미가루는 먹기 불편한데 이거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서 먹기도 좋고 이렇게 생채식 안 하시는 일반 분들도 참 맛있게 드세요. 이제 들어간 건 별로 없는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추를 넉넉히 넣었더니 달달합니다. 현미의 고소함이랑 대추의 달달함, 호두의 쌉싸름하고 또 고소함이 섞여서 씹을수록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던 현미가루가 다 떨어져서 버스 타고 방앗간 가서 빻아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교사 연수 2박 3일, 3박 4일 갈 때 도시락으로 많이 싸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먹다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 맛있네요. 만들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녁은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먹을 건 다 만들었고요.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먹어요. 푸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갈면 더 곱게 갈려서 먹기 편한데 조금 성능 떨어지는 핸드 블렌더에 딸려온 걸로 갈다 보니까 조금 입자가 굵어서 아주 꼭꼭 씹어야 됩니다. 음식할 때 비닐 장갑 쓰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일회용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할머니처럼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먹습니다. 손맛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요즘 먹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저도 계속 실험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실험을 하면서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지 내 몸을 관찰하고 평소에 먹지 않은 것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떤지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되고 내가 만들기 쉽고 먹기 쉬운 음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은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에너지볼도 방앗간 가는 것이 귀찮아서 만든 것이고 아마 자주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음식을 찾아보세요.